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어머니와 어린아들 A군입니다.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A군이 아직 어리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크면 물려줘야지. 자녀 재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제도, 바로 특별대리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남은 배우자가 아이를 대신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리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미성년 자녀는 법률 행위를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 쉽게 말해 부모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든 상속을 포기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공정하게 대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모도 상속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정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법은 부모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미성년 자녀만을 위해 따로 대리인을 세우도록 하는데요. 그게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부모 대신 아이의 입장에서 상속협의에 참여하고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친권자, 즉 부모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될 우려가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서 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자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이해상반 행위입니다. 아이 재산이 부모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어머니와 어린아들 A군입니다.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군이 아직 어리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크면 물려줘야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가 됩니다. A군의 법적 상속분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인 거죠. 이때 A군을 위한 특별대리인, 예를 들어 큰아버지가 선임됩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A군의 몫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A군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자녀, 고등학생 A군과 초등학생 B양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A군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상속재산을 A군에게 몰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B양을 대리해서 B양은 재산을 안 받겠다라고 결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B양은 자기 몫을 아예 잃게 됩니다. 어머니가 B양의 이익보다 A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이때 B양에게는 어머니가 아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어머니도 오빠 A군도 아닌 오직 B양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만을 보고 협의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상가 건물 하나와 현금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A군과 B군이 상속인입니다. A군은 나중에 상가를 운영하고 싶고 B군은 지금 당장 학비로 쓸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모두 대리한다면 상가를 누구에게, 현금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때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이럴 때는 A군을 위한 특별대리인과 B군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별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누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냐고요? 법원 실무상 가장 많이 선임되는 분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
즉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나온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생존 배우자보다 아이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족 중 맡아줄 분이 없다면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별 대리인이 처리할 법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 관련 일을 처리해 주세요처럼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인지, 상속 포기인지, 한정 승인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빠르면 1,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해상반 행위를 진행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이 나눠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인 분할협의를 근거로 등기까지 맞춰놨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자체를 원인 무효로 말소해달라는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재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협의를 진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서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